중학교 2학년 생물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 교과서 132쪽부터 그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전체적으로 광합성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여러분 대면 수업 하시면서 그 빛의 세기를 달리하면서 광합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을 통해서 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은 이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환경 요인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보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 별로 좋아지지 않는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를 보면서 또 이해를 하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이렇게 빛의 세기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공장에서 재료를 공급해서 물건을 만들 때 그 재료가 많을수록 물건을 많이 만들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그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재료가 아무리 많아져도 점점 계속 그 재료가 많다고 해서 제품을 또 많이 만들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도 말씀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빛의 색이라든가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직접적으로 이 광합성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고요. 온도도 역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겨울 얘기도 했었는데, 겨울에 햇빛이 있고 하지만 그 대부분의 이제 화렵수 나무들은 광합성을 안 하고 잎을 떨구는데, 그거는 아마도 이 빛의 세기보다는 온도에 영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거 보시고 또 이제 오늘 나갈 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세기가 광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실험을 앞에서 했고요. 탄산수소 나트륨. 네,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은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탄산수소 나트륨은 네, 베이킹 소다? 그렇죠. 베이킹 소다. 그 화학식도 제가 써드리긴 했었는데, 뭐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 어차피 원소를 화학 기호를 쓰고 있으니까 나트륨, 탄산수소 나트륨, 탄산, 네, 이건 나트륨, 수소, 네, 탄산, 수소, 나트륨. 알고 있는 베이킹 소다입니다. 탄산 나트륨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소다로 알고 있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얘는 왜 필요하다 그랬어요? 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탄산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공급원 역할을 해준다고. 이 날숨을 직접 불어서 물에 녹여서 이제 줄 수도 있지만 그거 되게 양이 미미하기 때문에 탄산수소 나트륨을 쓴다고 말씀드렸고요. LED 전등이 이제 빛의 역할을 했죠. 거리가 어떨수록, 네, 가까울수록 빛의 세기가 강해져서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걸, 이게 뭐 10cm, 20cm 이렇게 단순하게 했는데, 다양하게 이제 빛의 세기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거리를 이용해서 실험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환경 요인에 따라서 광합성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제 교과서 132쪽에 나왔는데, 그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네, 빛의 세기와 그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농도, 온도에 따른 광합성의 양을 각각 비교해보는 그래프입니다. 자, 빛의 세기가, 요건 앞에서 실험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빛의 세기가 세지면 세질수록 광합성 양도 점점 많아져요.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더 세진다고 얘가 더 많아지진 않죠. 그래서 이게 빛의 세기랑 어느 정도 이제 일정하게 증가하다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광합성량이 일정하게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마찬가지. 얘가 재료잖아. 재료인데 재료를 내가 계속해서 많이 공급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랬죠. 엽록체라는 공장 안에 나올 수 있는 광합성 양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도가 마냥 높아진다고 얘가 계속해서 올라가진 않아요. 얘도 일정한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빛의 색이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광합성량이 비교적 비슷한 그래프를 그리죠. 여러분들이 많이 봐야 될 건 좀 많이 나오는 문제, 좀 특이한 게 이제 온도인데, 온도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지면 광합성량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근데 또 이거는 급격하게 이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또 감소하기도 해요. 예. 보시면 그 우리가 적정하게 사람이 생활하는 온도랑 비슷한데, 얘네도 이제 식물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지구에서 살아가는 광합성 할 수 있는 온도가, 네, 30도에서 40도 정도의 온도가 되고, 40도 이상이 되면은 얘가 이제 뭐 파괴가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40도 이상이 되는 온도에서는 급격하게 광합성량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적정 온도가 30도에서 40도 사이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조금 다시 또 드리도록 하죠. 교과서 보시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그 그래프를 아예 주어져 버렸어요. 주고 이산화탄소, 빛의 세기,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해 보자. 길게 나와 있지만 언제나 말씀드리다시피 길게 나와 있는 걸 뭐 여러분들이 길게 다 쓰지는 않으실 테고요. 일단 빛의 세기는 증가함에 따라서 광합성이 증가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이산화탄소도 똑같아. 이산화탄소도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했죠. 네, 둘 다 증가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걸, 일정한 곡선이 되는 걸 봤어요. 또 온도 같은 경우는 높아짐에 따라서 여기서 증가하는데 얘는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은 오히려 감소했어요. 그쵸? 그래프가 뚝 떨어졌죠. 이게 이제 40도 이상에서 40도 이상이면, 일정 온도면 40도 이상이면 광합성량이 급속히 감소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실험을 한번 해보자 그랬으니까, 실험 설계는 여러분이 다양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 빛의 세기를 달리하는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일정하게 하고, 이제 아까 앞에서 10cm, 20cm 이렇게 달리하는 실험을 했었는데, 대면 수업하면서 만약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달리할 때는 제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거기 녹여줬던 탄산수 나트륨의 농도를 1%로 돼 있는데 1%, 뭐 3%, 5% 이렇게 달리해서 넣어보고 빛의 세기는 일정하게 해주는 그렇게 설계를 하면 된다고 했고, 온도도 마찬가지. 온도도 나머지 제반 조건은 똑같이 만들어주고 온도만 달리해주는 거죠. 그래서 빛의 색이랑 이산화탄소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그러니까 빛의 거리, 뭐 그 LED 전등까지 거리를 똑같이 해주고, 이산화탄소 농도 똑같이 해주고, 나머지 이제 온도만 변화시켜가지고 설계를 해서 확인을 해야지, 아 얘가 온도 때문에, 온도 하나 때문에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실험 설계를 할 때 나머지 제반 조건을 갖게 해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교과서 132쪽에 보시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온난화 때문에 그 동남아에서 할 수 있던 그 이기작을 두 번 농사 짓는 거야. 쉽게 말하면 눈농사를. 남부지방에서도 이게 가능하다 그랬죠. 벼 같은 경우는 좀 높은 온도에서 자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남부 지방에서 아직은 가능한데, 왜냐하면 그 온도가 그 적정 온도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봄에 일찍이 10도, 1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때 이제 시작을 하는 거. 이른 봄에 이제 모내기를 해서, 그리고 7월 말에 이제 수확을 하고, 수확하자마자 다시 이제 8월에 다시 모를 심어서, 이때는 좀 더우니까 좀 빨리 10월에 또 수확하는 방법으로, 이때 수확을 해야 이제 15도, 10도, 10도, 1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벼를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것도 이게 너무 많이 하면은 땅에 그 영양분이 또 많이 빼앗겨져서 좀 뭐 이제 거름을 준다든지 비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땅을 또 이제 건강하게 튼튼하게 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또 만들어줘야 한다고 하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광합성에 영향을 미친 환경면 첫 번째, 빛의 세기. 빛의 세기는 어떨수록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어느 한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진다. 그래서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는 이 그래프였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기억을 또 해주셔야 하고요. 두 번째, 영향을 미치는 여기 요인, 이산화탄소 농도도 마찬가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합니다. 역시 한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지는, 아까 그 빛의 색이랑 같은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일정해지는. 그쵸? 이거는 공장의 한계,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의 한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온도인데, 이 온도는 높아질수록 증가하지만 40도 이상이 되면은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가장 적당한 온도가 그 30도 전후였습니다. 그 곡선이 어떻게 그려졌었죠? 이거는 좀 특이하게 곡선이 그려졌었던 걸로 기억을 하죠. 증가하다가 급격하게 다시 감소하는, 이게 이제 요 온도가 40도였고요. 가장 활발할 때가 30도 전후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보시면 그 왜 40도 이상에서는 광합성이 잘 안 될까? 그 광합성도 사람 몸속에 있는 것처럼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라는 게 단백질 성분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변성이 되면 사람도 이제 40도 이상 열나면은 우리 위험하잖아요. 40도 이상이 되면은 그 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세포나 이런 게 이제 파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40도 이상 되면은 사람도 이제 생명이 위험한 것처럼 식물도 40도 이상이 되면은 이 단백질이 변성돼서 그 광합성을 잘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40도 이상 되고 이게 이제 지속이 되면은 광합성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 조건. 빛의 세기는 강할수록 이산화탄소가 충분하고 온도도 30도에서 40도 정도일 때 광합성이 가장 활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내가 뭐 공장에서 무슨 어떤 걸 만드는데 뭐 마스크를 만든다 그러면 마스크에 필요한 모든 재료가 있어야지 하나라도 없으면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재료를 다 충족해야 된다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 겨울에 이제 교과서에 지금 보시면 겨울맞이 대작전 나오는데 얘네들이 성장할 때 쭉 얘기 나옵니다. 잎과 뿌리를 겨우 견디고 씨앗으로 겨울을 나고 소나무는 잎을 다 떨어뜨려서 나지 않고 침엽수니까 얘는 이제 조금씩 떨어뜨려서 겨울에도 녹색 잎을 달고 있는데 온대나무, 화렵수 같은 경우는 이게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를 얼어버리기 때문에 스스로 잎을 떨어뜨려서 난다. 다양하게 이제 나는 식물의 겨울에 어떻게 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 광합성 일어나는 조건이 이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만들어지지 않는다. 제품이 만들어지는데 그 재료가 하나라도 없으면 못 만들잖아. 그렇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보겠습니다. 빛의 세계가 강할수록 광합성으로 발생한 산소의 양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쓰셔야죠. 네. 증가하다가 어느 한계 이상이 되면은 일정해진다. 산소의 양은 광합성 결과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광합성 양이 증가하면 산소 양도 증가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일정해진다. 빛 위에 광합성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은 빛 말고 그렇죠. 온도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있었습니다. 이 농도도 높을수록 광합성이 많이 일어나지만 역시 얘도 어느 정도 한계가 되면 일정해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또 문제를 한 2개만 풀어보고 이 시간 마무리 전체적으로 광합성에 대한 마무리 같이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하나 더 있었나요? 탐구 능력. 온실에서 딸기 재배하려면 온실의 온도. 이거는 말씀 전에 드렸었는데 뭐였지? 광합성 일어나는 조건 아니면 식물 공장 얘기했었잖아. 그거랑 같은 조건입니다. 광합성에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하면 되죠. 빛도 이제 제공을 물론 이거는 뭐 밤에는 어차피 되니까 비닐하우스 안에서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게 가장 중요했었죠. 그래서 빛은 잘 들어오게 하고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해서 그리고 이제 환기를 시켜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맛있는 딸기를 지금 먹고 있죠. 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무슨 그래프였나요? 이렇게 해서 확 떨어지는 거, 대답이 막 하는 거 맞죠? 선생님 귀에 지금 들리는 거 한참 아닌 거죠? 네, 몇 번? 네, 그렇죠. 온도 1번입니다. 증가하다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이 온도가 몇 도에서 몇 도? 네, 30도에서 40도가 되면 갑자기 떨어지니까 30도에서 40도 사이 온도 얘기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옳은 거 보실 때는 옳지 않은 거를 잘 찾으셔서 그쵸? 뭐가 틀린지 알아야 돼. 빛의 세기가 어떨수록 약할수록 아니라 강할수록 광합성이 잘 일어나고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높을수록이죠. 광합성이 잘 일어나고 30도 이상 30도에서 몇 도? 40도 요 사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의 농도, 온도가 모두 적당할 때 광합성이 일어나는데 이거 제가 계속 강조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충분히 공급되면 빛의 세기와 온도에 상관이 없나요? 상관이 있다고 했죠. 4번이 맞으면 5번은 틀리겠죠. 답은 지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다 골라서 해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